크리스마스를 불과 4일 앞둔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 현금 수송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이 차량은 은행 영업자금을 지역 본부로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차량 트렁크에는 1만원권 3만 장이 담긴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차 안에는 현금 출납과장인 김모 씨와 청원경찰 박모 씨, 그리고 운전기사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한쪽에 주차한 후 이들은 차에서 내려 현금 가방을 손수레에 옮겨 싣기 위해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정색 그랜저 XG 한 대가 급히 후진하더니 현금 수송 차량 뒤쪽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을 가로막은 그랜저 차량에서 복면을 뒤집어 쓴 괴한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 과장 일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꼼짝마 손들어. 그리고는 천정을 향해 권총을 한 발 발사했습니다. 이에 놀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는 재빨리 수송 차량 앞쪽으로 몸을 숨겼지만 김 과장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2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총탄은 김 과장의 허벅지와 팔을 관통했고 김 과장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괴한들은 손수레에 실려있는 돈가방을 자신들의 차량에 옮겨 실었습니다. 이때 운전기사 박씨가 수송 차량에 올라타 급히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시켜 괴한들이 타고 온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바람에 괴한들은 나머지 현금 가방 1개를 실지 못하고 급히 도주합니다.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옆 기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은행 시설과장이 총소리를 듣고 주차장에 나가 상황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김 과장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범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복면을 하고 있었던 탓에 20, 30대 남성들로 보였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어 경찰은 범행 차량의 소재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어 추적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오후 7시 10분쯤 범행에 사용된 그랜저 XG를 은행 건너편 백화점 뒤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합니다. 차적 조회를 한 결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사건 발생 약 3주 전인 12월 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도난당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석유가 든 페트병과 타담한 성냥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들이 차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사하던 입장에선 다행히도 불이 옮겨부터 차량이 다 타버리기 전에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범인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차 안 서류 봉투에서 4개의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차량 소유주 가족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4점의 머리카락도 찾았지만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실패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이곳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른 차로 옮겨 타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 주차장에도 CCTV는 없었고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주차장 부근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이들의 제보 내용도 엇갈려 범인들이 타고 간 차량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인이 권총을 사용한 것에 주목해 권총의 출처를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탄도와 탄피를 분석한 결과 389경 리볼버 권총으로 확인됩니다. 이 권총은 경찰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경찰은 보다 확실하게 권총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탄도와 탄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합니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경찰의 실탄을 독점 납품하고 있는 모 금속회사에서 제조한 탄도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행에 사용한 권총이 경찰 소유의 권총이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즉각 인근 모든 경찰과 전직 및 퇴직 경찰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하는 동시에 권총에 대한 총기 탈취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 범행 2달 전 대전시 동구 송촌동에서 순찰 중이던 노모 경사가 권총을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1년 10월 15일 0시 10분경 동료 경찰과 함께 도보 순찰 중이던 노 경사를 향해 갑자기 회색 EF 소나타 한 대가 달려들었고 차량은 그대로 이들을 들이받고는 이들이 쓰러진 틈을 타 누군가 공포탄 1발, 실탄 4발이 장전된 389경 권총 한 정을 탈취한 후 차를 몰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후 현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차 역시 전날 오후 9시 30분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앞에서 도난당한 차량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이때 권총을 탈취한 이들과 이번 사건의 범인들을 동일범으로 보고 범행을 최소 2달 이상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범죄 현장 주변의 탐문 수사와 통신 수사는 물론 수천 대의 용의 차량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차량이 수원에서 도난당한 점에 착안해 차량 탈취 전후 수원과 대전 사이를 오간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권까지 모두 수거해 일일이 지문을 감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사는 난항에 빠집니다. 그래도 오전에 벌어진 범행이었던 탓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제보 중 유의미한 것들을 종합해 범인들을 3인조라고 추정했습니다. 범행 차량이 버려진 곳에서 범인들이 도주하는 것을 본 몇몇 목격자들이 한결같이 3명이 함께 움직였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 중에는 20, 30대 남성들이 범행에 사용된 그랜저 XG 차량을 몰고 다니며 대전시 중구 부사동에서 썬팅지를 구입해 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범행 차량의 유리창은 3겹으로 썬팅지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3인조 중 2명의 몽타주를 작성하고 15만 장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는 범행 차량이 대전시 동구 비례동의 가스 충전소에 들렸던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마침 범행 차량이 LPG 차량이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경찰에 범인 중 한 명의 오른손 3번째 혹은 4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없었다는 중요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제보 외에는 다수의 제보들이 잘못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많은 제보들이 서로 엇갈리고 목격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하자 최면 수사를 동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제보에도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자 경찰은 저인망식으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이들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은행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과 경비업체 관계자, 동일수법 전과자와 출소자 등 5,000명 이상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권총을 탈취하고 피해자에게 2발의 총탄을 정확히 맞출 만큼 총기를 능숙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퇴직 경찰관이나 군인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라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들도 주요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비디오 대여점에서 경찰관 피습 장면이나 현금 수송 차량을 터는 모습 등이 담긴 영화를 빌린 사람들까지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서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난항을 거듭하던 수사는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반전을 맞이합니다. 2002년 8월 송모 씨 등 3명을 용의자로 검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 없이 제보만으로 섣부르게 검거해 범죄 증거 소멸 부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끝내 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03년 3월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맙니다. 이후 재수사도 행해졌지만 새로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캐비넷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범행이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사실 이들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범인들에 대해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범인들이 어떤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범인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잔맛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대우 총포사 주인 살인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제가 미제사건 파일 초창기에 영상을 따로 제작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총포사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엽총 2정을 탈취한 뒤 3위로 은행에 복면을 쓰고 나타나 현금 1억 2,600만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두 사건은 실제로 매우 흡사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운 범행으로 미리 총기를 탈취하고 차량을 훔쳐 사용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차량을 태웠고 차량을 바꿔 타며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점도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같은 전문 터리범들이 지역을 옮겨 범행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은 범인이 은행에 직접 들어가 범행을 했고 직접적으로 범행을 한 강도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이 1년의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차량을 훔친 2001년 11월 말부터 은행을 턴 12월 11일까지로 추정됩니다. 반면 대전에서 벌어진 1년의 사건은 2001년 10월 중순부터 현금 가방을 가로챈 12월 21일까지입니다. 범인들이 중간에 대구로 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대전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범행의 연속성을 봤을 때 이미 10월부터 대전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범인들이 범행을 마치지도 않고 대구에 가서 새로운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과연 이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겉보기엔 흡사하긴 하지만 동일범들의 소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